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맨땅 영문법의 제임스입니다. 예, 죄송해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11강 그리고 단원은 수동태가 되겠고요. 드디어 장마가 끝나고 이제 좀 날씨가 좋아졌어요. 근데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조심하시고요. 네, 좀 말이 길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수동태인데요. 수동태를 말하기 앞서서 우리가 능동태와 수동태가 뭐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두 문장 보실게요. 자, 첫 번째, 나는 그를 때렸다. 나는 그를 때렸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나에게 맞았다. 그는 나에게 맞았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근데 두 문장 모두 실질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왜냐고요? 때린 사람은 나고요. 맞은 사람은 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문장 다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개는 수동태 문장이고요. 한 개는 능동태 문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게 그럼 능동태고 어떤 게 수동태일까요? 자, 나는 그를 때렸다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능동태 문장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그는 나에게 맞았다. 이것은 수동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능동태 문장에선 주어 나가 그를 직접 때렸어요. 그러니까 때리는 행위를 직접 한 것이고요. 아래 문장에서 주어 그는 직접 맞았다가 아니라 때린 걸 당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당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수동태 문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세종대왕 아시나요? 네.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죠? 한글. 네, 그렇죠. 한글을 만들었죠. 그걸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자,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한글을요. 세종대왕이 직접 능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글을요. 그런데 한글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한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한글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나아짐을 당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한글 입장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걸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한글은 주어죠.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킹 세종. 영어로 세종대왕은 킹 세종이라고 하시면 돼요. 킹 세종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주인공이 세종대왕이었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한글이 주인공이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 능동태 문장에서의 이 목적어라고 하는 한글이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강조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만들었다에 made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made가 그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비동사인 was와 그리고 made의 과거 분사형인 made 생긴 건 똑같죠.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래 기존의 주어는 말이죠. 기존의 주어는 맨 끝으로 이렇게 왔어요. 보통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무엇에 의해서 라는 의미를 줄 때에는 이렇게 전치사 by, 항상 전치사 by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원래 주어는 이렇게 목적격의 형태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동태, 그러면 감을 좀 키워봅시다. 이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house, 그 집은 A. destroyed, 파괴했다. B. was destroyed, 파괴가 되었다. 무엇에 의해서죠? hurricane, 허리케인에 의해서 파괴를 했나요? 파괴가 되었나요? 되었어요. 그렇죠. 파괴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B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건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우리가 바꾸어 볼 건데요, 여기서 broke라는 동사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break, 고장내다, 부시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과거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시다 라는 의미로 굳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broke the television. 그가 부셨습니다. 무엇을요? The television. 그 텔레비전을요. 이것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래 목적어였던 텔레비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은 앞으로 오겠죠. 텔레비전이 부셔졌죠. 그러면 이 부시다는 비동사와 PP형의 형태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시제는 과거 시제네요. 그러면 이 비동사 PP 형태로 올 때 이 비동사도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 was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break의 PP형 broken이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전치사 by와 원래의 주어 he의 목적격인 him이 이렇게 오면 우리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The police arrested him.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누구를요? 그를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체포가 되었습니다죠? 그러면 과거 비동사 PP 형태로 와야 합니다. was arrested. 자, 누구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죠? 경찰에 의해서요. 네, 이렇게 He was arrested by the police 라고 우리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수동태의 시제는 비동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 수동태는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잖아요. 그런데 비동사 다음엔 당연히 PP가 나오잖아요. PP는 바꿔줄 수가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This car is washed.
비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PP 형태에 오게 됐죠. by me. 이 차는 새 차가 되어집니다.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되어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요? 나에 의해서 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시제는 현재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새 차가 되어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평상시에 이 차를 새 차를 한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거형도 한번 볼까요? 자, This car was washed by me. 비동사의 과거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새 차가 되었다. 이 차는 나에 의해서 과거에 새 차가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미래를 표현하려면 동사 앞에 조동사 will 써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역시나 가정법을 만들 때에는 이 비동사 앞에 will이 와서 This car will be washed by me. 이 차는 미래에 되어질 것이다. 새 차가 되어질 것이다. 나에 의해서 라고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동사를 앞에 비동사로 우리가 양념을 치는 거예요. 네, 양념을 치면 우리가 수동태의 시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유심히 유념히 보셔야겠죠. 마무리로 우리 실전 감각 키우기 문제들을 좀 풀고 이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점검이 된대요. 그러면 그 장비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로 사용됐다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겠죠. The equipment, 장비가요, 점검이 된대요.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는 정기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이 장비는 체크한다, 점검한다, 정기적으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수동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가 와야겠죠. The equipment는 우리가 단수로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단수형 is가 올 거고요. 현재 시제니까요. 그리고 단수형 현재 시제, 그리고 이거는 PP 형태가 와야겠죠. 그러면 체크는 checked 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is checked 로 바꾸어 주시면 올바른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는 우리에 의해서 행해졌다. 역시나 연구가 행해졌습니다. 수동태 문장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conduct, 동사 conduct가 왔어요. The research, 그 연구가 행했습니다. by us, 우리에 의해서 행해졌다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행해졌으니까 행했다가 행해졌다, 행해진다가 아니죠. 행해졌다기 때문에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 형태 was, 이거는 단수로 취급을 해야겠죠. was 다음에 conduct에 ed가 들어간 pp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conduct 라는 단어,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볼게요. The extension of the subway will take 2 months. 그 지하철 노선 연장은 2달이 걸릴 것이다. 가만, 2달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려질 것이다 라는 문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take가 시간이 걸리다 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수동태로 써야 될까요? 왜냐? 지하철 노선 연장이 직접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네, 수동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will be taken 이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냐?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수동으로 써줄 수가 없어요. 이 자체로 시간이 걸리다 라는 자체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되어진다 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라는 동사가 사용이 될 때
또 그렇고요. 다른 경우에도 이처럼 수동태를 사용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할 수 없는 동사들에 대해서는 따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The extension, 연장 of the subway, 지하철의 연장은 will take, 걸릴 것이다. 2 months, 2달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맞는 표현이에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동사 take가 쓰였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여기 굳이 제가 띄어서 놨는데 여러분을 낚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